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겁거나 피곤함이 몰려오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산책하고 장보고 손자와 놀아주던 분이 오늘은 갑자기 힘이 쭉 빠져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을 저는 30년 넘게 지켜봤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 통계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85세까지 건강하게 걸어다니며 살아가는 사람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해요. 나머지 7명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사이에 갑자기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건 이거였어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비싼 영양제도, 특별한 유전자도, 좋은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주 단순한 4가지 생활 습관이었어요. 너무나 평범해서 이런 것도 중요한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이 4가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85세 이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분은 지팡이 없이도 씩씩하게 걸어 다니시고 한 분은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죠. 오늘 제가 의사로 살아온 경험과 수많은 어르신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이 4가지 습관이 85세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보다 값진 일상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비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후를 지킬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거예요. 바로 물입니다. 물? 그거야 매일 마시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충분히 마시고 계신가요?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량은 점점 줄어듭니다. 마치 말라가는 스펀지처럼 말이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고혈압약, 당뇨약,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수분이 더 빨리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약이 병을 치료하는 동시에 몸속 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이 안 마른데 괜찮은 거 아냐?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도 떨어져요. 목이 마르지 않다고 해서 물이 충분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제가 30년간 병원에서 만난 분들 중에 늘 피곤하고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을 검사해보면 만성 탈수 상태인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물 부족이 단순히 목만 마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혈액이 끈적해져서 심장이 더 세게 뛰어야 하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죠. 뇌로 가는 혈액도 부족해져서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무서운 일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요한 건 물을 마시는 타이밍이에요. 언제 마시느냐가 핵심이죠.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밤새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둘째, 점심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소화도 돕고 혈당 조절에도 좋아요. 셋째,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 한 컵, 바깥 활동으로 잃은 수분을 즉시 보충하는 거죠. 넷째, 잠자기 1시간 전에 한 컵, 밤사이 탈수를 예방해줘요. 이렇게 하루 4컵만 챙겨 마셔도 피로가 확실히 줄어들고 기억력도 선명해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소변 색깔을 보세요. 진한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한 거고 연한 노란색이나 거의 투명하면 충분한 거예요. 또 하나, 손등 피부를 살짝 꼬집어 보세요. 금방 펴지면 괜찮고 천천히 펴지면 수분이 부족한 신호예요. 혀도 확인해 보세요. 건조하고 끈적하면 물이 필요하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85세 이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나는 매일 10,000보씩 걸어. 운동은 충분히 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일까요?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이에요. 하지만 걷기는 지구력 운동이지 낙상을 막아주는 핵심 근육을 지켜주지는 못해요. 제가 실제로 만난 한 분을 말씀드릴게요. 75세 박영수 님이었는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도시던 분이에요. 만보기로 확인하면 매일 12,000보는 넘게 걸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작은 물기에 미끄러지면서 고관절을 다치셨어요. 그 뒤로는 다시는 혼자 걸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매일 그렇게 걸었는데 왜? 이런 생각 드시죠? 문제는 걷기만으로는 균형을 잡는 근육, 순간적으로 몸을 지탱하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근육은 가만히 있으면 해마다 1%에서 2%씩 줄어들어요. 마치 사용하지 않는 기계가 녹슬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더 무서운 건 근육이 줄어들면서 단순히 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심지어 우울감까지 늘어나요. 왜냐하면 근육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와 인슐린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이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용하면 다시 늘어날 수 있어요. 80세에도 90세에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저항 운동이에요. 근육이 힘을 써야 하는 운동 말이죠. 복잡한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해요. 첫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예요. 처음에는 손으로 의자를 짚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져요. 둘째, 벽 잡고 발 뒤꿈치 들기예요. 벽에 손을 대고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종아리 근육과 균형 감각이 좋아져요. 셋째, 한 발로 서 있기예요. 처음에는 3초만이라도 괜찮아요. 점점 시간을 늘려가세요. 균형을 잡는 근육이 깨어나요. 이 세 가지 동작을 TV 보면서, 요리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해보세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해요. 오늘 2번 했으면 내일은 3번, 모레는 4번.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세요. 무리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으니까 몸이야 조금 힘들다 싶을 때까지만 하세요.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한 일도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의 다리가 다시 20년 전의 힘을 되찾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원인은 정말 의외실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성실하게 챙겨 드시는 약 때문입니다. 약이 문제라고? 그럼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야?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은 반드시 드셔야 해요.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약이니까요. 문제는 이 약들이 병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우리 몸의 중요한 영양소를 몰래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마치 한쪽 구멍은 막아주면서 다른 쪽 구멍은 뚫어 놓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고혈압약을 드시면 혈압은 내려가지만 마그네슘과 칼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마그네슘과 칼륨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근육 경련을 막아주는 중요한 영양소예요. 당뇨약은 혈당은 조절해 주지만 비타민 B군을 고갈시켜요. 비타민 B군은 신경을 건강하게 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영양소죠. 고지혈증 약은 콜레스테롤은 낮춰주지만 코큐텐이라는 성분을 부족하게 만들어요. 코큐텐은 세포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연료예요.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에요. 심장을 뛰게 하고 뇌를 맑게 하고 근육을 움직이는 진짜 연료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약은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 왜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바로 이 영양소 결핍 때문이에요.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80세인데 고혈압 약과 당뇨약을 15년째 드시고 계셨어요.
약은 잘 듣고 있었는데 자꾸 어지럽고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 검사까지 받으셨대요.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니 마그네슘과 비타민 B12가 심각하게 부족했어요. 3개월 동안 이 영양소들을 보충했더니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히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음식으로 먼저 채우는 거예요. 마그네슘과 칼륨이 부족하다면 아침에 바나나 하나씩 드세요. 바나나에는 이 두 영양소가 풍부해요. 비타민 B군이 부족하다면 점심이나 저녁에 고등어, 삼치 같은 기름진 생선을 일주일에 2번은 드세요. 코큐텐이 부족하다면 간식으로 호두나 아몬드를 매일 한 줌씩 드세요. 견과류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음식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어요. 특히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은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해요.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확인해 보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필요한 영양제를 챙기시면 돼요. 약은 계속 드시되 약이 빼앗아가는 영양소도 함께 채워주세요. 그러면 약의 좋은 효과는 그대로 누리면서 부족한 영양소로 인한 피해는 막을 수 있어요. 이 작은 관심이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4번째이자 마지막 원인은 몸의 병이 아니에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의심스러우시죠? 하지만 제가 30년간 병원에서 지켜본 결과는 확실합니다. 신체 질환 못지않게 어르신들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외로움이에요. 실제로 이런 분을 만났어요. 이정숙 할머니였는데 75세에 남편분을 여의셨어요. 그 전까지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는 건강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혼자 되신 후 1년 만에 어떻게 바뀌셨는지 아세요? 혈압이 160까지 올라가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식사도 거르시기 시작했어요. 약을 처방해 드려도 자꾸 살아서 뭐해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이게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외로움이 실제로 우리 몸에 독처럼 작용하거든요. 외로움을 느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서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연구 결과를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악영향을 몸에 준다고 해요. 사망률도 50%나 높아진다고 하고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 나는 혼자가 편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몸은 그렇지 않아요. 몸은 사람과의 연결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로움의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해요. 거창한 모임에 나가실 필요도 없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실 필요도 없어요. 첫째, 하루 10분의 통화예요. 자녀든 옛 친구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안부를 묻는 짧은 통화만으로도 외로움이 확 줄어들어요.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의 외출이에요. 마트에 장 보러 가도 좋고 병원에 가도 좋고 동네 한 바퀴 돌아도 좋아요. 중요한 건 집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거예요. 셋째,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곳에서 하는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노래 교실도 좋고 요가 교실도 좋고 게이트볼도 좋아요.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치료가 돼요. 이정숙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면 저희가 복지관 노래 교실을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하시더니 딸이 억지로 데려다 주셨대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만나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웃으며 노래하는 동안 혈압이 내려가고 잠도 잘 오고 식사량도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화를 시작하면 목소리에 힘이 붙어요. 웃음이 생기면 면역력이 올라가요. 함께 밥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상태도 좋아져요. 외로움은 분명 병이에요. 하지만 사람과의 만남이 그 치료약이 됩니다. 오늘 당장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이제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다 실천하면 정말 달라질까? 실제로 이 네 가지를 바꿔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김철수, 박영희 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분 다 78세셨는데 고혈압과 당뇨로 늘 피로에 시달리셨어요. 김철수님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하셨고, 박영희님은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서 집에만 있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네 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렸어요. 첫째, 물을 하루 4컵 정해진 시간에 마시기. 둘째, 저녁 드라마 보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번씩 하기. 셋째, 간식으로 호두와 바나나 챙겨 먹기. 넷째, 딸과 매일 저녁 7시에 안부 통화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 하시면서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김철수님의 혈압이 160에서 135로 떨어졌어요. 박영희님은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게 되셨고요. 더 놀라운 건 혈액 검사 결과였어요. 근육량이 두 분 다 늘어났거든요. 78세의 말이에요. 하지만 제일 크게 달라진 건 표정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늘 피곤하고 걱정스러운 얼굴이셨는데 3개월 후에는 정말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박영희 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20년 전 기분이 난다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 또 다른 분,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82세이신데 3년 전에 남편을 여의시고 나서 거의 방에만 계셨어요. 자녀들이 걱정이 되어서 모시고 오셨는데 혈압도 높고 우울감도 심하셨거든요. 밤에도 잠을 못 주무시고 식욕도 없으셨고요. 가장 문제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4가지 중에서도 특히 외로움 해결에 집중했어요. 복지관 노래교실을 권해드렸거든요.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하시더니 며느리가 정말 간곡히 부탁해서 억지로 나가셨대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만나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복지관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매주 만나서 노래 연습도 하고 가끔 함께 밥도 드시고 생신 때는 케이크도 해드리고 그러신대요. 혈압은 저절로 안정이 되었고 밤에 숙면도 취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웃음이 늘어나셨다는 거예요. 김영자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나 요즘 아침마다 오늘은 누굴 만날까 하면서 일어나요. 이렇게 기대되는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김철수, 박영희 부부도 가끔 물 마시는 걸 깜빡하기도 하고 운동을 빼먹기도 하셨어요. 김영자 할머니도 처음 한 달은 복지관에 나가기 싫어서 핑계를 대기도 하셨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 끈기가 기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선생님, 그거 다 좋은 얘기인데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많이 듣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론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4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어요. 단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물 한 컵을 더 마셨다면 그건 이미 성공이에요. 운동을 깜빡했다면 내일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힘이에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세요. 첫째, 물부터 시작하세요. 침대 옆에 물컵을 하나 준비해 두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하루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며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요. 그럼 이제 점심 전에 물 한 컵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둘째, 운동은 TV 시간을 활용하세요. 저녁 드라마나 뉴스 보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충분해요. 처음에는 3번만 해도 괜찮아요. 이게 운동이야? 싶으시겠지만 이것도 분명한 근력 운동이에요. 일주일 후에는 5번, 2주일 후에는 10번.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세요.
셋째, 영양소는 간식으로 해결하세요. 오후에 출출할 때 과자 대신 호두 서너 개, 아침에 출근하면서 바나나 하나. 이렇게 바꾸기만 해도 부족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어요. 넷째, 외로움은 10분 통화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녀나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오늘 뭐 했어? 밥은 잘 먹었어? 이런 간단한 대화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 번에 네 가지를 다 시작하지 마세요. 욕심내다가 금세 포기하게 돼요. 이번 주에는 물만 챙기세요. 다음 주에 운동을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 영양소를 챙기고 마지막에 사람과의 만남을 늘리세요. 한 달이면 네 가지가 모두 여러분의 일상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이틀 깜빡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부터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건강관리는 마라톤이지 100m 달리기가 아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70세든 80세든 전혀 늦지 않았어요.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변화에 반응해요. 오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1년 후에 여러분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물 한 컵, 앉았다 일어나기 10번, 견과류 한 줌, 전화 한 통.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기억하고 변화할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인생을 더 길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이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물을 정해진 시간에 마시기, 간단한 근력 운동하기, 약이 빼앗아가는 영양소 채우기, 사람과의 만남 늘리기.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것들이 85세 이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는 진짜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셨나요?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고 싶어라고 할 때, 그래, 같이 놀자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예요. 자녀들이 힘들 때 괜찮다.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서예요. 오래 함께한 배우자와 우리 여행 한 번 더 가볼까?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예요. 건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기 위한 도구예요. 87세에도 지팡이 없이 걸으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건강한 이유는 간단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거든. 그 할 일이 뭐냐고 물어보니 손자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주고 싶고 증손자 얼굴도 보고 싶고 남편 산소에 꽃도 심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아직 보고 싶은 사람들, 하고 싶은 일들, 가보고 싶은 곳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는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끔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오늘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이에요. 30년 넘게 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70세에도 20대처럼 활기찬 분이 있는가 하면 60세인데도 80세처럼 지친 분도 계세요. 차이를 만드는 건 나이가 아니라 오늘 하는 작은 선택들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물 한 컵부터라도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더 길고 따뜻하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지혜를 전해줄 수 있어요.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